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입니다. 자, 오늘은 뜬금잡설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그놈의 차별성 도대체 어디까지 고민해야 되는가입니다. 지금 시즌이잖아요.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소중한 창업 자금을 확보할 시즌인데 항상 이때쯤 되면은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놈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차별성에 대한 거, 뭐 역량이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게 차별성이에요. 왜냐하면은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놈의 차별성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강조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줄 것인가 막 기껏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서식까지 가가지고 뭐 상담이나 멘토링 받아보면은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너무 많고 또 그런 것도 그거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고 내가 사업을 뭐 대충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차별성을 가지고 괴롭히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또 VC들 만나서 이제 뭐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IR 이제 유치, IR 활동을 같은 걸 하시면은 또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부 지원 사업 관점에서의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그냥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강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차별성이란 무엇인가? 글쎄요, 뭐 이거를 굳이 정의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뭐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차별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남들하고 다른 거, 이제 남들은 안 갖고 있고 나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치들, 또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유사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내 아이템이 유명해졌을 때 시장에서 어떤 각광을 받기 시작했을 때 누가 함부로 베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모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런 관점에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다름이라는 포인트에 맞췄다가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까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 두 번째 이제 초점을 맞췄다가 이제 나머지 세 개에 까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어떻게 어필을 하고 사업 계획서나 발표 자료엔 또 어떻게 녹아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도 듣다 보면은 사업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 사업이 잘못된 건가?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니, 매출도 나와 심지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매출도 나오는 걸 가지고 차별성을 고민해야 돼? 막 이런 종류의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차별성이란 얘기를 할 때는 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대표자의 심년도 차별성이 될 수 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베끼면 어떻게 할까? 뭐 되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한번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차별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놓고 질문하면은 대답을 못 할걸요? 차별성이 없다고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동네에 지금 밥집만 열 몇 군데가 있고 그 안에 똑같은 종류를 하는 그런 김밥집만 한 네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개는 망해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업 잘하고 다들 그냥 잘 지내시고 계시거든요. 뭐 요즘에 뭐 물론 그 뭐야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폐업은 안 하고 잘 사람들 김밥 잘 사간단 말이에요. 뭐 카페 같은 데도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적은 있었지만 뭐 카페가 문을 닫진 않고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메가커피도 잘 되고 스타벅스도 잘 되고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막 무슨 주스 가게는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차별성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물론 이제 가게마다 컨셉이 있고 그 컨셉에 따라 가지고 뭔가 좀 색다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보통 뭐 커피를 사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제일 눈앞에 보이는 데를 가지 뭐 저기가 커피가 뭐 너무 싸가지고 저길 가야겠어 그래서 굳이 힘들게 거기까지 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물론 뭐 커피 맛 때문에 간다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긴 하지만은 뭐 보통은 그냥 지나다니다가 그냥 보이는 데서 커피 사갖고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김밥도 비슷하고 뭐 선호하는 가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사실 여러분 그 쇼핑몰 같은 거 보면은 뭐 11번가 있고 지마켓 있고 그다음에 뭐 옥션도 있고 쿠팡도 있고 티몬도 있고 저는 그냥 다 쓰거든요. 보통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가격이 제일 괜찮고 혜택이 괜찮은 것들을 보고 뭐 그 안에서 이제 좀 배송이나 이런 거는 쿠팡 쪽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쪽을 주로 쓰죠. 그런데 얘네들을 사실 놓고 보면은
분명 어떤 특색은 있고 장단점은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오픈 마켓인 거고 보통 그 오픈 마켓을 이용하는 그런 인제 그 커스터머들이라 판매자들도 사실은 각각의 오픈 마켓에 다 이렇게 골고루 올려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그런 경우를 본다 그러면은 뭐 11번가가 G마켓보다 뭐 차별성이 꼭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사실 오히려 고객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살걸요? 그냥 '아 여기가 더 싸네.' 아니면 '여기가 결제하기가 편하네.' 뭐 그것도 차별성이라면 차별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뭐 예창패나 초창패, 청창사 사업계획서에서 원하는 사업 어떤 차별성 같은 게 뭐 "저기선 요렇게 팔고 있는데 우린 요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통 차별성 어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 심사위원들이 인제 저래저래 고개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실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는요. 설사 그게 여러분의 경쟁 업체랑 완전히 똑같은 어떤 업종이고 똑같은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결국엔 논아갖는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사업을 망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시장이 한 10억 시장인데 그 10억 시장을 여러분이 다 먹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업체가 10억 중에서 3억 정도는 가져가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뭐 차별성을 가지고 시장을 다 먹어야 되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또 올바른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독점을 하면은 회사가 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향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독점 시장 자체가 주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이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자꾸 이런 지원 사업에 얽매이고 그러니까 막 어떤 뭐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얽매이고 이제 어떤 이런 그 지원 작업을 받는데 얽매이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차별성을 주구장창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또 동일시하면서 정작 돈을 받는 방법은 포멀하게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은데 괜히 '나는 이런 차별성을 강조해야 돼.' 이걸 가지고 해야겠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 차별성을 막 여러분이 실제 사업하는데 우겨 넣는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 로직이나 메커니즘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나는 뭐 BM을 이렇게 설정하겠다느니 뭐 이런 가치를 살리겠다니 계속 이러면서 오히려 그걸 꼬아 버려 가지고 그걸 실제 사업에다 적용을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여러분이 그걸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걸 사업 계획서 쓸 때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도대체 저는 인제 항상 여러분한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BM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건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건 아니면 여러분이 뭐 B2B로 어떤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에 제공을 하고 돈을 받건 혹은 여러분이 투자자를 만나서 뭐 어떤 식으로 뭐 IR하고 투자를 유치를 하건 아니면 여기 있는 정부 지원 사업처럼 여러분이 어떤 서류를 건네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검토를 통해서 평가를 하건 간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이해관계에 기반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관건은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우리가 범위를 한정 지었을 때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자와 평가자의 이해관계가 뭐냐는 거죠. 대부분은 여러분은 이 평가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되게 어려워하고 뭔가 좀 높은 사람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되게 반감도 많아요, 사실은. 아, 저기 막 이러면서 이제 반감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표는 어떤 평가에 가보면은 그 대표가 분명히 말실수를 했어요. 말실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막 본인이 버럭버럭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우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싸우자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실제로는 사실 그 사람은 그때 뭐 이제 무슨 뭐 평가도 그냥 뭐 연장 평가 이런 거라서 그냥 연장 자격에 딱히 문제는 없어서 됐는데 뭐 심사자들 입장에서도 뭐 페이퍼상에 문제 없으니까 연장은 했지만은 되게 이미지는 안 좋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밀어주기 한 거 아니냐. 저 심사위원들이 나는 미워하고 다른 이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밀어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이게 이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은 내가 아는 창업자가 내가 심사하는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저를 알기 때문에 난 이 평가에서 빠지겠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뭐냐 그 뭐라 그러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강의 시작하면서 평가 자체, 선정 평가 자체는 완전히 빠졌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뭐 간혹 가다가 그렇게 만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봤자 한 명이고 보통은 이제 그 점수 체계를 하는 방법에서 뭐 T점수를 도입하든지 최대 최소를 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편파적으로 가는 상황을 최대한으로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해관계는 생각보다 되게 객관적이에요. 딱 갔는데 심사위원들이 나만 미워한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여러분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아껴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심사자들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만약에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면은 뭐 별다른 페이먼트 없이 자기 일이니까 업무로서 그냥 그날 일하는 거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면은 보통 뭐 하루에 뭐 몇십만 원 정도 30에서 50 정도 되는 이제 평가비 주니까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수고료로 받고 그냥 평가하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시간 질질 끌지 않고 스트레스 덜 받고 빨리빨리 끝내고 가는 게 목적인 거죠. 뭐 내가 막 뭐 팀원 하나하나 막 정말 정성 들여서 막 20분 30분을 걸려가지고 막 뭐 멘토링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아예 그 평가를 받는다 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대체로는 되게 그냥 평가만 하고 빨리 집에 가길 원하는 뭐 아니면 빨리 다른 데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넘어가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점수를 줘야 되는 그 기준점을 잡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에서 차별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 빼버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냥 유튜브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뭐 김밥을 만드는 뭐 그런 김밥집을 차리겠다. 그럼 그런 요식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똑같은 선상에 있는데 굳이 여러분한테 점수를 더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뭐 얼굴 잘생겼다고 더 줘야 돼요? 뭐 아니면 성격이 좋아 보인다고 더 줘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거죠. 한정된 재화와 어떤 자원을 그 상위 몇 퍼센트를 정해서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1차적으로는 아이템의 차별성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아이템의 참신성이나 어떤 특성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른 기업들과 이 대표는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별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차별성이 확실하게 있고 그게 시장에서 정말 큰 가치를 갖추면은 그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근데 차별성을 아무리 잘 제시를 하고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실제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막 차별성 다 좋다라고 인정받았어도 시장에서는 이제 참패한 경우도 되게 많죠. 시장의 흐름이나 고객의 니즈가 생각보다 그게 아니었던. 이거는 뭐 평가위원이 아니고 그 VC나 이런 사람들도 잘못 읽어서 실패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그래도 오랜 경험을 겪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 해안이 나오고 시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는 있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종류의 이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제가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적절한 사진을 찾지 못해서 이걸 찾았는데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업이에요. 업. 여러분의 업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번가와 쿠팡과 그다음에 뭐 어디야? 뭐 G마켓과 뭐 옥션 이런 오픈 마켓들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차별성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강조하는 차별성이라는 게 뭐 쿠팡 같은 경우 조금 워낙 특이하니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는 이런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뭐예요? 그냥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차별성을 강조해서 청창사나 예창패에 나오면은 10중 8구 떨어져요, 실제로. 10중 8구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그럼 여러분과 그 회사의 차이점은 뭐냐? 그 회사들은 예창패 청창사에 안 내거든요. 여러분은 왜 내야 되는 거? 돈이 없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솔직해지자고요. 어쨌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1번가나 뭐 쿠팡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아니 저기 봐라 저기 차별성 없어서 사업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업종에 있는 똑같은 아이템도 아니에요. 비슷한 유형의 아이템을 통틀어서 쫙 나왔을 때 그중에서 여러분한테 점수를 더 줘야 되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업의 어떤 가치하고 상충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뭐 부인은 안 할게요, 이게. 올바른 소리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놈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사업의 승패를 결정짓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 사업 계획서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를 내 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이걸 통해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이 차별성의 강박관념을 갖고 그러니까 괜히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 보는 사업에 대한 시야보다는 전혀 엄한 거를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또 정작 그렇게 지원 사업 선발되면은 그거 차별성 강조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구현을 해야 또 이제 그 뭐냐 나중에 이제 또 그 뭐 지원 사업이고 뭐 성과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최종 평가도.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얽매여 가지고 또 이제 점점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흔히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물론 뭐 처음부터 굉장히 그런 거를 막 강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랏돈 받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 약간 좀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 쓰레기라고 하는 그쪽 계열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 그런데 얽매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락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사업인데 이 지원 사업이 얽매이면서 이제 차별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에서 쓰셔야 되는 차별성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이나 어려운 것. 아, 이거는 차별성 없는데 어떡해요? 이건 쓰기 너무 어려운데 어떡해요? 이게 아니고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걸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가치를 살려서 어쨌든 여러분이 최소한도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유사업종이 있다거나 다른 어떤 그런 그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고민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야, 이거 똑같은 거 옆에서 누가 하면 나 그냥 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그냥 망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럼 내가 전체 시장은 아니더라도 이 시장 안에서 내가 요만큼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럼 그 생각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정말 한번 고민을 잘 해보세요. 어떻게 멋있게 차별성을 끌어낼 것인가. 그럼 그 차별성을 끌어내는 방법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로 잘 만들어내냐?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걸 연상을 해서 쓰고 나면은 이제 말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를 했던 그런 이제 사업계획서 꿀팁 뭐 이런 거 이제 보시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자 뜬금 잡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놈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이제 새롭게 설명드릴 수 있는 차별성 얘기가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모두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의 웨넬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